네, 안녕하십니까. TVQ 수학 Q 원장입니다. 네, 오늘 목요일 적성 Q 서경대 파이널 모의고사 4회차 수학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일단은 하연이 장하연 학생 왔네요. 출석 체크 한다고 그러니까 딱 오네. 근데 혹시 보고 계시는 분 채팅 좀 한번 쳐보시겠어요? 채팅창이 여기는 안 뜨는 것 같네. 또 이게 아프리카 도우미가 채팅창 한 번만 써주세요. 누가 보고 계신 분. 네. 자, 그래서 오늘은 4회차인데요. 4회차도 마찬가지로 2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열심히 준비한 문제들이니까 한번 풀이를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국어랑 수학이랑 합쳐서, 가장 근접하게, 그리고 2021 서경대학교에서 제공한 모의고사랑, 파트별로, 단원별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다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볼까요? 21번 문제 보도록 하자. 로그하고 시그마하고 같이 섞여서 수열하고 시그마하고 여러 가지로 섞여서 나온 그 부분이 되는 거겠지. 근데 진짜 그 채팅창이 안 나오는 것 같아. 이런 채팅창이 왜 안 나오죠? 자, 안 나오는 것 같네. 잠시만요. 자,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채팅보다도 일단 소통보다도 문제 풀이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하연이 인사하는 거 들었고, 그 다음에 순댓국님 인사 하시는 거 그 핸드폰 화면으로 봤는데 여기 화면에 안 뜨네. 불안한데 뭔가 안 뜰 것 같은 느낌인데. 자,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1번 로그 21의 9 뜨네요. 이제 뜨네요. 이제 뜨는구나. 예. 네, 니은기영님 뜨는 거 맞죠? 네, 뜹니다. 네. 자, 21번 로그 21의 9 얘는 냅둬야지. 9만 빠져나올 수 있겠지. 9가 3의 제곱이니까 2 곱하기 로그 21의 3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을 한번 좀 정리를 먼저 하자. 자, 로그 3의 2분의 1승이야 2분의 1승은 분모로 떨어지잖아. 따라서 2분의 1분의 1분의 1이니까 2가 되는 거겠지. 그리고 여기 k 플러스 1 요렇게 있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는 3의 제곱인데 제곱이 떨어져서 얘랑 약분돼서 2가 남겠네. 따라서 2로 묶어준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로그 3의 k 요것만 남는 거겠지. 괜찮겠지? 밑이 똑같고 빼기로 나눠져 있는 로그 계산 나누기 해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얘는 2 곱해주고 그 다음에 로그 이제 3에다가 여기에다가 k분의 k 플러스 1. 자, 요건데 여기에다가 이제 시그마를 1부터 20까지 대입해주면 되는 거겠다. 괜찮겠지? 자, 1부터 대입하자. 로그 잠시만요. 자, 로그 뭐야 이게? 자, 로그 1부터 대입하자. 1부터 그러면은 3의 1분의 2. 그 다음에 어차피 더하기니까 시그만 더하기니까 진수에서 곱하기로 연결할 수 있겠죠. 곱하기 2 대입하면 2분의 3, 3분의 4, 4분의 5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마지막 20까지 대입하면 20분의 21 이렇게 돼서 밀려서 지워지네. 이렇게 밀려서 지워진다. 따라서 남는 거는 로그 3의 21이 될 거야. 동그라미 친 부분이 로그 3의 21이 될 것이다. 자, 그런데 로그 21의 3과 로그 3의 21은 역수관계지. 따라서 곱해주면은 1이 되겠다. 따라서 정답은 4다. 이렇게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21번 문제.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자. 내일은 좀 일정을 바꿀게요. 내일 그 공휴일인지 몰라가지고 일정을 잡아놨는데 빨간 날은 일정 강의가 없습니다. 강의가 없고, 대신 토요일날 그 오후죠. 오후 3시 오후 3시에 토요일 다시 공지할게요. 토요일 내일 수업 마지막 5회차죠. 그거를 서경대 전날에 그래도 한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5회차는 공지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토요일 오후 3시에 스트리밍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니은기영님 좀 그 공지사항 좀 글 좀 한번 채팅 좀 쳐주세요. 예, 채팅 좀 쳐주세요. 내일 수업 5회차 수업은 내일이 아니고 토요일 오후 3시. 예, 다시 한번 5회차 마지막 5회차 서경대 파이널 적성 Q는 올돌님 좀 이것 좀 쳐주세요. 내일 수업은 5회차 없고요. 다음날 서경대 시험 전날인 토요일 오후 3시에 스트리밍으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좀 공지사항을 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끝났고 2번 문제 가자.
자, 이번 문제 부등식이 있는데 지수 부등식이야. 지수 부등식이고 여기에서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볼게. 얘를 첫 번째 거는 AX의 전체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치?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계수 띄워주면서 A 세제곱에 A의 X승이다. 뭐 이거 바로 쳐줄까? 보기 편하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또 A의 마이너스 3승에다가 A의 X승, 그 다음 마이너스 1. 자, 요렇게. 일단은 A의 X승을 T로 치환하자. T로 치환하면서 왼쪽으로 다 몰아줄게. 따라서 T제곱, 그 다음에 얘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A 세제곱이 개수면서 T, 얘도 마찬가지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승이 개수면서 T, 그리고 플러스 1이 되면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아직까지도 덥네. 에어컨을 켜야겠어요. 자,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한번 T제곱이고, 그 다음 요건 T로 묶어줄게. 그럼 마이너스로 묶어주면서 A 세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3승 T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괜찮겠지? 자, 이게 쫄지마. 요거 먼저 1이니까 A 3승하고 A 마이너스 3승을 두 개 곱해주면 1이 나와. 그리고 두 개가 마이너스 A 3승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승 나오니까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제 T는 원래 거 A의 X승이었잖아. A의 X승 마이너스 A의 3승 A의 X승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겠다. 괜찮겠죠? 자, 그러면 우리 A의 X승이라는 놈이 주인공이야. A의 X승이라는 놈이 주인공인데 얘는 하나의 근이 A 세제곱, 다른 한 근이 A의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런데 문제에서 A는 0과 1 사이라고 해서 따라서 얘들아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겁니다. 따라서 A의 3승이 이쪽,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3승이 이쪽. 따라서 모아지는, 맞죠? 0보다 작다니까 모아지는 요 정도가 답이 돼야 되는 거겠지. 그지? 자, 따라서 이제 답 처리를 해볼게요. 여기에서 A의 X승이 지금 A의 X승이 A의 3승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3승보다는 작다.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다. 지수 부등식이야. 이제 지수 부등식에서 또 A는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지. 지수끼리 비교하면. 따라서 3보다 작고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라는 정수는 5개가 되는 거겠습니다. 이거 답이 또 2번으로 나왔을 거야. 정오표 보내드렸는데 이거 2번으로 나왔는데 정답은 5입니다. 5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23번 문제. 자, 이제 포지션을 좀 이제 알아야 돼. 시험 이제 이틀 3일 남았잖아. 이제 포지션을 알아야 돼. 수학. 1번하고 2번은 지수함수, 로그함수로 나온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삼각함수다. 3번, 4번은. 그런 포지션을 좀 알고 대비를 하시면 좀 수월하겠죠. 3번 문제는 무조건 삼각함수로 나올 거예요. 자, 어제도 요건 했었는데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8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 이게 가장 대표적이지. 이게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만약에 이 파트가 나온다면. 자, 따라서 우리 한번 또 분석을 해보자. 외우지 말라고 했었어요, 이거. 자, 여기가 뭔지 모르는데 세타가 이만큼의 각도라고 할게. 그런데 얘들아, 세타는 몇 바퀴 돌았을 수도 있어. 1000몇 도일 수도 있잖아. 10,000몇 도일 수도 있잖아. 몇 바퀴 돌아. 한 바퀴가 360도, 그 다음 또 두 바퀴 돌면 720도. 몇 바퀴 돌다가 추가적으로 이만큼 갔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 다음에 8세타는 동경이 일치한다라고 해서 그럼 마찬가지로 요거겠네. 요게 또 8세타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 8세타도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몰라. 물론 세타보다 더 많이 돌았겠지. 또 돌다가 추가적으로 간 게 알파만큼 더 갔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세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360 곱하기 몇 바퀴 돌았습니다. 네모 바퀴 돌았습니다. 정수야.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알파만큼 갔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 마찬가지로 8세타는 360 곱하기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알파만큼 갔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네. 자, 그런데 우리 이 알파를 우리는 모르는 값이니까 알파를 없애주는 게 항상 목표야. 자, 따라서 아래식에서 위식을 빼주면 되겠죠. 아래식에서 위식 빼주면 7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알파가 날라가. 그 다음에 여기는 360 몇 바퀴, 360 몇 바퀴잖아.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몇 바퀴인지는 모르지만 360 곱하기 정수꼴로 나온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동경이 일치할 때는 두 식을 뺐을 때 360 곱하기 n이다, 2파이 n이다, 뭐 이렇게 외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외우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 물론 동경이 일치할 때가 가장 자주 나오지만 어제처럼 x축에 대칭한다, 혹은 y축에 대칭한다, 혹은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한다,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이 문제는 생각하는 거 얼마 안 걸리니까. 자, 따라서 7로 나눠주면 세타는 7분의
360n이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지. 360은 여기 지금 문제가 파이로 나왔으니까 360을 우리 2파이로 바꿔줄까? 2파이로. 오케이. 자, 그런데 세타는 맨 마지막에 보니까 파이부터 2파이 사이에 있다. 요 값을 갖는다 라고 했지. 그럼 지금부터 신나게 n에다 1부터 대입해 보는 거야. 1 대입하면 7분의 2파이니까 안 돼. 왜냐? 파이보다 크다라고 했잖아. 7분의 7파이보다 커야 되니까. 따라서 7분의 얘네다 4 대입하면은 8파이부터 답이 되겠네. 그치? 그 다음 이거 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 7분의 5 대입하면 10파이도 답이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또 6 대입하면은 7분의 12파이도 답이 될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왜냐면 2파이가 7분의 14파이잖아. 7분의 14파이보다 작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다 이제, 얼마야? 6 대입하면은 6이 10이 됐고, 그 다음에 7 대입하면은 얘는 7분의 14파이가 나오지. 따라서 거긴 안 되지. 따라서 이 세 개가 정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7분의, 얼마니? 7분의 30파이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거다. 괜찮겠죠? 자, 이 정도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자. 24번 문제. 마찬가지. 그래서 문제 구성 다시 한번 설명해 주자면 3번하고 4번은 삼각함수로 나올 거예요. 자, 먼저 4번. 요거는 그래프가 잘 보일지 모르겠네. 일단 그래프를 분석할 수 있느냐라는 기본적인 문제를 출제를 해봤어요. 일단 최대값이 3이야. 그 다음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1 플러스 1, 즉 위로 올려준 게 이 그래프인 거잖아. 그럼 원래 그래프 만약에 1이 없다라면 원래 그래프는 최대값은 2가 되겠지. 한 칸 내려가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러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2, 최대값은 2. 따라서 여기 최대값, 최소값 관여하는 거는 요 A지. 따라서 A가 얼마다? A가 2다 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거겠지. 원래는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그런데 곱하기 A가 2가 되면은 최대값은 2가 되는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거기에다가 플러스 1, Y축 방향을 올려주니까 최대값은 3이 되는 거고 최소값은 한 칸 올라가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이 그림이 나온다. 따라서 반대로 이 그림을 통해서 A가 2라는 거는 당연히 추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기 구하는 공식이 뭐니? 일단 그림에서 보자. 그림에서. 요점에서 요점까지 반복되는 요만큼이 주기겠네. 그치?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그 값. 그랬더니 여기는 6분의 파이고 여기는 6분의 5파이야. 그럼 이 문제에서 주어진 이 그래프의 주기는 6분의 5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뺀 6분의 4파이가 주기라는 거네. 6분의 4파이니까 3분의 2파이가 주기다. 그런데 주기 구하는 공식이 뭐야? 절대값 B분의 2파이지. 그런데 B는 양수라고 했지. 맨 첫 번째 문장에서. 따라서 얘는 절대값 B분의 2파이니까 B분의 2파이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다. 따라서 쉽게 B는 뭐 끝났네. 3이다 라고 쓸 수 있겠지. 이렇게. 따라서 2 대입하면 2, 3, 6에다가 3을 빼줘서 정답은 3이다 라고 처리해 줄 수 있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삼각함수 대비 안 하고 있는 친구들 분명히 있어. 아직 안 늦었습니다. 파트별로 정리하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25번 문제.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삼각함수랑 그 수열이랑 살짝 단원 통합을 해본 문제야. 자, 그래서 먼저 코사인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는 180 대입하면 코사인 30도잖아. 코사인 30도 얼마니 얘들아?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이라는 거. 이건 중학교 3학년들 다 압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고3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사인 2분의 3파이가 얼마인지 생각해 볼까? 자, 사인 그래프는 얘들아 어떻게 되니? 일반적인 사인 x 그래프는 0에서 출발해서 왔다리 갔다리 2파이, 주기를 2파이로 갖고, 그럼 여기가 파이네. 그럼 파이고 여기가 2파이니까 이거의 중간인 여기가 바로 2분의 3파이가 되는 거겠지. 괜찮겠지?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사인 2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마이너스 1하고 4 곱하니까 가운데 항이 마이너스 4라는 얘기고 마지막 항이 K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 순서대로 얘네들이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지? 따라서 등비 중앙식 만들어 보자.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옆의 곱과 같다. 2분의 루트 3 곱하기 K. 됐죠? 따라서 얘는 양변을 2 곱해주고 루트 3으로 나눠주면 K는 뭐가 되니? 루트 3분의 32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따라서 얘는 유리화 시켜주면 얘는 3분의 32 루트 3이다 라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지금 서경대 이제 슬슬 긴장하고 있을 것 같아. 이제 시작이야, 이번 주부터. 진짜 얼마 안 남았네. 어느덧 너네들이 고3이 돼서, 그죠? 너네들이 고3이 돼서 이제 3일 후면은 대학 입학고사를 보는 거예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진짜 모두 다 서경대 쓰신 분들 합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제가 어제 수업 끝나고 나서
태어나서 좀 처음 그런 감동을 좀 받았는데, 어찌됐든,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이 온라인으로 만난 첫 제자예요. 저랑 소통하는 제자. 물론 몇 명 더 있긴 한데, 구체적으로 소통하는, 요즘에도 소통하는 온라인 첫 제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제자에게, 하여튼, 뭐, 좀, 기운을 좀 받았어요, 제가. 뭐, 돈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뭔가 그 긍정의 기운에, 와,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진짜 이런 친구도 있구나. 이런 친구도 있고,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 뭐 이런 느낌까지 갖는 가슴이 좀 싱숭생숭하고 만감이 교차하는 뭐 그런, 좀 어제 수업 끝나고 나서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뭐 아무래도 오늘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줘야겠다. 그래도 지금 듣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아. 내가 볼 때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듣는 친구들은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우리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겠지만 온라인으로 듣는 친구들도 제가 아는 친구들만 한 3명 정도 되고, 제가 얼굴을 모르는 친구들, 온라인 제자들, 이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제자들, 그리고 제 이제 학생들, 우리 큐스터디 고촌사관학원 요 학생들이 이제 몇 명이 이제 필요한 학생들이 듣고 있는데, 너무나 참 뭉클했습니다. 뭉클했고, 진짜 몇 명이 보지 않아도 상관없다. 원래 애초에는 서경대 직전 가면은 막 그래도 좀 필요에 의해서 20명, 30명, 뭐 100명 이렇게 볼 줄 알았어. 근데 아직 뭐 알려진 게 많이 없으니까 듣고 싶어도 아직 뭐 모르는데 어떻게 들어, 그죠? 그 친구들은. 그런데 어쨌든 좀 기운이 조금은 빠지기는 했었어요. 왜냐면 몇 명 안 듣는구나. 그러긴 했었는데 어제 그렇게 조금 만감이 교차하면서 와, 진짜 한 명이라도 그 친구만을 위해서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정말 힘들고 수업 끝나고 나면 10시에 딱 끝나고 정리하고 학원 마무리하고 그러면 힘든데 11시 요거는 약속을 지켜야겠다. 이런 하루가 됐습니다. 잡소리였어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26번 문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온라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아마 듣고 계실 거예요. 자, 26번 문제 볼게. 등차 수열인데, 등차 수열이 이제 2개가 주어졌어. 2개 주어지면 끝났잖아. A하고 D 구할 수 있지? 등차 수열에서 4번째 항이 주어졌다. 그럼 A 플러스 3D는 50이다. 그 다음 9번째 항은 A 플러스 8D. 인데 얘가 17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두 식을 아래에서 위를 빼보자. 날라가고, 아래에서 위 빼버리면 5D가 나오고, 아래에서 위 빼버리면 마이너스 35가 나온다. 그죠? 자, 따라서 D는 마이너스 7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자, D가 마이너스 7이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7 대입하면 마이너스 21이 넘어가서 A는 73이다 라는 것을 구할 수 있겠지. 따라서 등차 수열 일반항을 구해 놓자. 등차 수열은 그래서 A에는 n번째 항은 공차가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7n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초항 1 대입하면은 초항에 73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 뒤에는 80이 있어야 되겠지. 물론 너네들은 a 플러스 n-1 뒤에다 집어넣어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여기다 1 대입하면은 80 맞나? 맞죠? 그랬을 때 sn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겠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최대값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양수까지 돼야 되는 거겠지. 따라서 1 대입하면은 양수야, 2 대입하면 양수야, 10 대입해도 양수야, 11 대입해도 양수지. 왜냐면 11 대입하면 마이너스 77이니까. 그러면은 11번째 항까지 더해주더라도 양수니까 계속 늘어날 거야. 그런데 얘들아, 12번째 항을 대입한다고 해볼까? 그러면 우리 12번째 항은 마이너스 84기 때문에 마이너스 4야. A12는 마이너스 4기 때문에 12번째 항까지는 오히려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겠지. 따라서 우리는 11번째 항까지의 합이 최대다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11항까지의 합이 최대가 되는 거겠지. 따라서 답은 2분의 n 곱하기 2a는 146 플러스 n-1 그 다음에 d 마이너스 7이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답이 되겠다. 얘 마이너스 70이니까 계산하면 76이야. 그지? 따라서 얘 약분해주면 38이다. 따라서 38과 11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38, 8, 1, 4.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구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친구들이 문제를 푸는데 국어 시간이 조금 더 단축된다고 하더라고. 수학을 조금, 그러니까 국어랑 수학이랑 똑같은 비중이 아니라 문제 수는 똑같은데 국어를 조금 더 빨리 풀면은 조금 시간 단축을 하면은 수학에서 조금 더 시간을 당연한 얘기지만 할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전략도 좀 지금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국어 한 문제의 시간을 더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수학을 더 투자를 할 것이냐 시험 시간에 그런 것도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더 떨려 진짜야. 너네들 시험 보는 이제 3일 전이라 내가 더 떨려. 자,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은 이라고 주어졌지. 자, 그런데 우리 요 수열을 보니까 얘하고 똑같네. 이 수열 그지? 얘에 대해서 얘를 뭐 t라고 치환해봐. 그러면 t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15는 0이지. 따라서 3, 5 플러스 마이너스. 따라서 t는 뭐였어 이제? t는 다시 한번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었지? 자, 얘가 3 또는 마이너스 5가 되겠지. 그런데 모든 항이 양수다 라고 했으니까 얘네들 뺀 것도 역시 3 양수가 되는 거겠지. 근데 봐봐,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뺐더니 3이 나오는데 이거 뭐야? 등차수열이란 얘기야. 간단한 점화식이지. 등차수열 점화식이 되는 겁니다. 공차가 3인, 그 다음에 초항이 1인 등차수열이 되는 거겠지. 따라서 공차가 3이다. 그럼 3n으로 시작해.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초항이 1이 나와야 돼. 그럼 마이너스 2. 얘가 바로 an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21 대입하자. a 20이랑 구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63에다가 2 빼줘서 정답은 61이다. 이렇게 처리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진영이 수업 잘 듣고 있나? 진영이 듣고 있으면 대답 한마디 해주십시오. 원장님이 체크하려고 그래.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28번 문제. 역시 마찬가지야. 원장님 작정했어 아예. 요거 점화식이 추세가 뭐냐면 축차 대입이야. 즉 어떠한 특별한 점화식. 왜냐면 다시 말할게. 알파골도 빠져버렸고 개차골도 이제 공식적으로 빠져버렸어. 점화식이 남은 게 조금 전에 봤던 등차수열 점화식이랑 등비수열 점화식밖에 남질 않았어. 너무 쉬워 이거는. 좀 전에도 쉬웠잖아. 그래서 이제 트렌드가 수능 특강도 마찬가지고 완성도 마찬가지인데 트렌드가 뭐냐면 그 문제만의 규칙이야. 새로운 뭐 기존에 있던 점화식이 아니라 그 문제만의 규칙을 찾을 수 있느냐. 그럼 기본적으로 모든 점화식은 축차 대입이야. 어떤 학생들은 노가다라고 표현을 하지. 계속해서 나올 때까지 대입하는 거야. 이 문제가 바로 노가다 문제야. 이런 식으로 수능까지도 이건 끌고 갈 트렌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 A1은 마이너스 1이다. B1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지. 자, 그런데 A4 구하라고 했잖아. 뭔가 좀 적지? 뭐 A2020 뭐 이런 게 아니잖아. A100 이런 게 아니잖아. 규칙 찾는 것도 아니고 이건 그냥 마냥 대입하면 돼. 아무 걱정하지 말고. 볼게. 먼저 유식에다가 1부터 대입하자. 그럼 A2는 마이너스 2A1 플러스 5B1이다. 동시에 갈까? 동시에 갑시다. B도 동시에 갑시다. 1 대입하면 B2는 2B1 마이너스 A1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A2는 여기서 A1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5 여긴 2야.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5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일단 하나 구했어. 그리고 A2 구했고 B2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엔 이제 또 2 대입해봐. 2 대입하면은 A3은 마이너스 2, A2 플러스 5, B2고.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입하면 B3는 2B2 마이너스 A2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다. 그럼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대입하자. 마이너스 3 대입하면 A3 구할 거야. 마이너스 3 대입하면은 6이다. 그 다음에 B2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5다. 따라서 1이네. A3는 1이 되겠지. 마찬가지로 B2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A2는 마이너스 3이네. 그럼 플러스 3이지. 따라서 B3는 1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고 이제 마지막이야. A4는 마이너스 2 A3 플러스 5 B3가 되고 그 다음에 B4도 마찬가지 2 B3 마이너스 A3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A3가 1이다. 그럼 마이너스 2야. 그 다음에 여기가 1이야. 그럼 플러스 5야. 따라서 A4는 3이다. 라고 처리할 수 있겠지. 3이죠. 자, 그 다음에 B4도 마찬가지. B4는 B3가 1이니까 2. 에다가 A3가 1. 빼주면 1이다. 이렇게.
따라서 A4는 3, B4는 1 두 개를 더해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다. 이렇게 자신있게 추차 대입을 해서 규칙을 찾든 아니면 정답을 직접적으로 찾든 해주는 문제가 트렌드입니다. 점화식의 트렌드. 제가 말하는 트렌드는 제가 맘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요 근래에 이제 모의고사나 혹은 그 평가원에서 는 모의고사나 혹은 교육청에서 낸 모의고사 그리고 또 이제 수능특강이죠. EBS 교재들을 분석한 결과 그렇다라는 거니까 저만의 생각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자, 29번 문제 볼게. 이거 정말 중요하지. 3차 함수야. 이거 장하연 학생 이거 얼마 전에 배운 거예요. 원장님한테. 3차 함수인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역함수가 존재할 때라고 했지. 자, 역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역함수가 존재할 때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나올까? 1대1 함수다, 1대1 대응이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모든 구간에 대해서 증가한다, 혹은 감소한다. 최고차가 음수라면 다 똑같은 말이야. 맞지? 얘는 미분하면은 3차 함수 미분하면 2차 함수 나오잖아. 그 2차 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 얘기야. 괜찮겠니?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미분하자. 미분하면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지. 이게 되는 거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딴 그림이 나오면 안 되고 이러한 그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값이 존재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근이 두 개가 존재하면 안 된다고. 얘가 2차 방정식이 근이 두 개가 존재하면 안 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근이 하나거나 0개여야 돼. 실근이. 따라서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거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지. 따라서 a는 0과 그 다음에 3 0과 3을 기준으로 모아지는 그림이 되는 거겠다. 따라서 최대값은 3이다. 이렇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자.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함수 fx가 다음 두 조건 가, 나를 모두 만족할 때 f1의 값을 구하시오. 하연이 알지? 기억나지? 오케이. 자, 그래서 30번 문제. 하연이 거기다가 답변에다가 다 써. 똑같은 말 4개, 네가 알고 있는 거 다 써. 결론을 댓글에다가 다 써줘. 3차 함수에서 뭐뭐는 다 똑같은 말이다. 이거 댓글로 써줘. 언니 오빠들 좀 보게. 자, 30번 문제 봅시다. 자, 일단 이건 너무나 그냥 정형화된 문제야. 우리 계속해서 나왔던 문제지. 일단 로피탈, 즉 미침풀이 방법도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가조건에서는 차수를 정할 수 있겠죠. 자, 가조건에서 차수 정해보자. 일단 수렴하는 값, 0이 아닌 수렴하는 값 1이 나왔기 때문에 오셨어요. 예, 순댓국님 아까 인사하셨어요. 예, 프랜시스님이 순댓국님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가조건에서 수렴하는 값, 0이 아닌 수렴하는 값 1이 나왔기 때문에 분자가 차수가 같아야 돼. 따라서 분자 부분이 분모가 3차식이기 때문에 분자 부분이 일단 x제곱을 날려버려야 되겠네. 그지? 이걸 날려버려야 돼. 그리고 x제곱의 개수의 비가 1이 되잖아, 문제가. 따라서 x제곱이 있어야 돼. 나머지는 모름.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일단 미분해놓고 시작하자. f'x는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다.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은 물론 도함수 정의, 미분계수의 정의 이용해야 되겠지만 아니죠. 우리는 그냥 미침풀이 방법. 그죠? 분모가 0이야? 그럼 분자도 0이 돼야 된다. 따라서 F0은 0이 돼야 되고 로피탈, 분모 미분, 분자 미분 대입 해주면 F'0은 2다. 요 두 개를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정형화된 문제. 이거는 어디에서 튀어나와도 너무나 유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0 집어넣으면 B는 0이다. 여기다 0 집어넣으면 A는 2다. 끝났죠?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해 줄 수 있겠죠. 따라서 F1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1 대입하면 1 플러스 1 플러스 A 플러스 B다. 따라서 얘는 0이고 얘는 2니까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괜찮겠죠? 하연이 계속 써. 빨리 기억나는 대로 써. 댓글로 써, 하연이. 정리까지 딱 깔끔하게.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31번 문제. fx가 있는데 3차 함수야 또. 3차 함수인데 이 3차 함수가 x축에 접한대. 얘들아, 3차 함수가 최고차가 풀었습니다. x축에 접하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어. 경우의 수가. 볼게. 어떻게 생겼냐면 먼저 이렇게 접하는 경우, 그지? 하나. 혹은 이거 y축은 굳이 안 해도 됩니다. 헷갈리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접하는 경우 하나.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x축에 접하는 점은 극값에서밖에 없다. 그치? 하연이 쓴 거 볼까? 1대1 대응이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극값이 없다. 어우, 좋아. 모든 구간에서 증가한다. 아주 좋은 말을 써줬습니다. 장하연 학생이. 4개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나올 것 같아서 그래. 그리고 역함수가 존재한다. 까지. 썼네. 역함수가 존재한다. 얘네들은 그래프가 일반적인 그림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 오케이. 하연이 잘했어.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X축에 접하도록 이라고 했죠. X축에 접하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 두 가지 경우가 되겠다. 일단은 그러면 극값에서 접하는 거니까 극값의 X좌표를 구해봐야 돼. 계산해주면 6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2는 0이라고 해놓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해놓고 1, 2 플러스 마이너스. 오케이. 그럼 극값의 X좌표는 확정이 됐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 이렇게 돼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지.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2네요.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는 1이 될 거야. 그랬을 때 X축에서 접한다는 얘기는 X축이 여기 있는 경우가 있겠지. 이게 X축인 경우. 두 번째는 여기 있을 수도 있겠지. X축이 이 두 가지 말고는 없습니다. 그죠? 따라서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인 것 두 개가 답이 된다는 얘기야. 요게 첫 번째 경우, 이게 두 번째 경우,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얘기지. 즉, 마이너스 2,0 극대값이 0이라는 함수값을 갖는 경우 마이너스 2 대입하자.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 대입하면 2, 4, 3, 12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플러스 24 플러스 A는 0인 경우 하나 찾았네. 자, 계산해서 얘 마이너스 하니까 A는 20 하나 찾았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0인 경우도 있겠지. 오케이. 1 대입하면 2 플러스 3 플러스 마이너스 12 플러스 A가 0인 경우도 있어요. 자, 따라서 얘는 5니까 마이너스 7이니까 A, 잠깐만, 뭐 틀린 것 같다. 1 다시 1 집어넣으면 2, 3, 마이너스 12 플러스 A는 0이죠. 따라서 얘는 5고 마이너스 7 플러스 A는 0. 따라서 A는 7. 이렇게 되고, 여기서 틀렸지? 여기서. 얘가 20이니까, 죄송합니다. 또 틀릴 뻔했어. 얘가 20이니까 A는 마이너스 20이죠. 여기는 7이죠. 따라서 두 개를 더해주면 정답은 마이너스 13이다 라는 5번이 정답입니다. 네. 니은기영님이 응원을 해주시네요. 네, 프랜시스님 반드시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다른 분들도요. 응원합니다. 아주 좋은 말 남겼습니다. 혹시 술 드셨나요? 술 한잔 하셨나요? 니은기영님. 네, 순대국님 진짜 일 냅시다. 입시 끝냅시다. 일도 내고, 입시도 끝내고. 올해 끝내야죠.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순대국님. 충분히, 아주 충분히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32번 문제. 자, 요것도 마찬가지야. 자, 이 문제도 하연이 좀 집중해. 이 문제도 배웠지? 최근에 배웠지, 하연이. 자, 이거 4차 함수인데 부등식 있을 때 미지수가 있어. 미지수 빼고 는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한쪽으로 몰아주라고 했지. 얘를 하나의 함수로 보고 이거 그래프를 그려보자. 우리 4차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어. 맞죠? 미분해보자. 4이 8x 세제곱 플러스 8 얘가 되네. 그럼 x 세제곱이 얘들아 마이너스 1이야. 그럼 x는 마이너스 1 하나밖에 안 나와. 즉 이 미분한 게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는 4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온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2차 함수처럼. 괜찮죠? 이거 4차 함수예요. 자, 따라서 여기가 얼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다. 괜찮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을 구해보자.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2 마이너스 8 플러스 A 플러스 3이 되는 거겠네. 정리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인가? 마이너스 3인가?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되는 거겠지. 그런데 이 그래프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위에서 놀아야 되는데 그럼 X축은 여기 써야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최소값에 해당되는 2가 즉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위에서 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머지도 위에서 놀고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등호도 들어가니까 0이 되니까 여기도 등호 들어가야 되겠지. 괜찮겠죠? 따라서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33번 문제 보도록 하자. 33번. 자, 다항 함수 fx가 모든 실수, 이것도 수능 특강에서 좀 가지고 온 문제인데, 이것도 조금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항 함수 fx가 주어졌는데 fx하고 f-x가 나왔어. 그리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대. 그러면 우리 식 하나를 가지고 fx를 구해낼 수 있어. 보자.
자, 요거를 넘길게. 그래서 fx하고 포인트는 뭐냐면은 fx하고 f-x를 그냥 문자로 취급을 하는 거야. 자, 우변으로 넘기면 3fx 그다음 플러스 2f-x는 얘는 x세제곱 마이너스 6x다. 이렇게 정리하는 건 어렵지 않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x자리에다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집어넣어보자. 자, 여기다 마이너스 x 집어넣어봐. 그러면 2fx가 될 거야. 여기다 마이너스 x 집어넣어봐. 그럼 플러스 3f-x가 될 거야. 역시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플러스 6x.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fx만 필요하니까 그냥 요거 중학교 거로 생각하라고. 얘네들을 문자로 생각하고, 그지? 서로 다른 문자로 생각하고 연립방 정식으로 풀어주면 돼. 괜찮겠죠? 자, 따라서 얘를 없애줄 거야. 따라서 6으로 맞춰주자. 중학교 시간이야. 위에다 3배 해줄게. 9 곱하기 fx 플러스 또 3 곱하면 6 곱하기 f 마이너스 x 또 3 곱하면 3x 세제곱 마이너스 3, 6, 18x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2 곱하자. 2 곱하자. 그럼 4fx. 이거 지금 중학교 겁니다. 그죠? 계산 틀은 2 곱해주면 플러스 6 f 마이너스 x 2 곱하고 있어.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12x.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 이제 얘를 없애주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를 빼주자. 위에서 아래씩 빼주면 5 곱하기 fx는 얘는 위에서 아래 빼주면 5x 세제곱 또 위에서 아래 빼주면 마이너스 30x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fx는 뭐야? x 세제곱 마이너스 6x다. 이렇게 쉽게 걸 수 있겠네. 얘를 인테그럴 하래. 적분하래. 얘 적분해봐. 그럼 어떻게 돼? 4분의 1 x 4제곱에다가 적분해봐. 어떻게 돼? 마이너스 3x 제곱에다가 이제 1하고 0 집어넣고 빼주면 돼. 1 집어넣어보자. 4분의 1 마이너스 3이야. 0 집어넣으면 어차피 0이고 얘가 4분의 10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11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오케이. 여기 계신 분들 올해 모두 다 입시 끝내십시오. 그것도 좋은 결과로. 자,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자. 34번 문제. 자,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습관적으로 일단 얘를 좌변과 우변을 미분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잖아. 말 자체가. 이거 정적분 아니잖아. 이거 미분하는 거 아니야. 조심해야 돼. 그치? 얘는 그 자체를 계산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아마 이 문제를 풀 때 얘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구나. 그래서 좌변 미분, 우변 미분 했을 거야. 정적분이 아니잖아. 근데 부정적분이잖아. 그치? 따라서 얘는 좌변은 그냥 그대로 두고 우변을 하라는 대로 하면 돼.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자, 얘 적분해봐. 얘 적분하면 어떻게 돼? 얘는 2x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f'을 적분하면 fx 나오죠? fx. 이렇게 처리되겠지. 그지? 이렇게.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얘를 넘겨봐봐. 넘기면은, x-1 fx가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2x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3x 제곱이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겠지? 자, 이 상태고 fx는 이렇게 되겠죠. 물론 여기서 얘 적분한 거니까 부정적분이니까 물론 C 써줘야 돼 얘들아. 그치? C 써줘야 됩니다. 자, C 써줘야 되는데 우리 맨 마지막에 F형은 0이다 라는 단서를 달아놨잖아. 따라서 이 상태에서 X에다 0 대입해봐. 그럼 F 0이 있으니까 얘는 0이야. 얘는 0, 0, C야. C는 0이야. 그래서 아까 생략하려고 그랬는데 너네들은 써줘야 돼. C 써줘야 됩니다. 원래는 C는 0이었다. 자, 그리고 구하라는 건 이거 뭔가 계산하려고 하지 마. 구하라는 거 뭐야? F2 구하래. 2 대입하면 돼. 괜찮겠지? 자, 2 대입하자. 그럼 1이고 F2 정답 나오네. 2 대입하면 8이 16, 2, 4, 3, 12. 따라서 정답은 28, 5번이 되겠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 얘들아. 그치?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아무 생각 없이 좌변 미분, 우변 미분 혹은 그 상수부터 상수까지 나온 거는 상수 취급해주는 거. 그 문제 유형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적분해보면은 뭔가 계산이 될 거예요. 자, 35번 문제 보도록 하자. 자, 요것도, 죄송한데, 요게 이제 또 그 정오표가 있어요. 내가 계산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0부터 3까지로 계산을 해서 답 처리를 해놨더라고. 진짜. 이게 혼자서 이제 검수 없이 원장님 혼자서 이제 다 계속 여러 번 보긴 했는데, 이게 원래 자기가 한 번 그 잘못 본 거는
또 잘못 보게 되더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거 정오표 올려놓을게요. 예. 어쨌든 보자. 우리 속도 그래프 나면 끝났다라고 했지. 속도 그래프 먼저 그려보자. 속도 그래프 그려봅시다. 자, 2차 함수식으로 나와서 3t t-2. 만약에 속도 그래프까지 주어주면 땡큐인 거고, 근데 이 문제는 안 주어졌어. 그래프는 식만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0과 2가 절편이고 아래로 오르긴 얘가 바로 v래. v 속도래. 그랬을 때 우리 1초부터 3초까지, 여기부터 시작해서 3초까지,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 구하라 라고 했지. 속도 그래프 주어주면 무조건 넓이 구한 다음에 위치 변화량 혹은 움직인 거리 파악하라고 했잖아. 괜찮겠지? 자, 그럼 이 넓이부터 구하자. 우리 인테그럴. 자, 이거 잘 들어봐. 개념 한 방에 설명해 줄 거니까 일단 계산부터 하자. 1부터 2까지 이 부분 넓이 구할 거야. 그럼 위에서 아래 빼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6t가 되겠죠. dt. 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3t제곱이 될 거다. 여기에다가 2, 1 대입할게. 마이너스 8 플러스 2, 4, 3, 12. 그럼 4에다가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2니까 2를 빼줄 거야. 따라서 얘는 2다. 2. 따라서 이 넓이는 2가 됩니다. 실제 넓이가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넓이도 구해버리자. 그럼 당연히 여기 대칭이니까 여기도 2야. 그지? 자, 요 넓이 구해버리자. 요 넓이 구해버리면은 인테그럴 2부터 3까지 위에서 아래 빼줄 거야. 따라서 얘는 3t제곱 마이너스 6t 그대로 가는 거겠죠. 자, 따라서 계산 또 해주면 t 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에다가 3, 2 대입한 다음에 빼주면 되겠다. 3 대입해보자. 27, 3, 3, 9, 3, 27. 오케이, 날라가고. 2 대입한 다음에 빼줄 거야. 2 대입하면 8, 마이너스 8이죠. 2 대입하면 2, 4, 3, 12, 마이너스 10이니까 플러스 12. 결국 4가 되겠죠. 따라서 이 넓이는 4야, 4. 자, 질문할게, 얘들아. 이 그림에서 0초부터 2초까지 위치 변화량은 얼마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위치 변화량은 4가 되는 거야. 그리고 2초부터 3초까지 위치 변화량은 얼마다?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4가 되는 거야. 다시 한번 0초부터 2초까지 위치 변화량은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초부터 3초까지 위치 변화량은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4가 되는 거야. 그러면 0초부터 3초까지 위치 변화량은 얼마가 되는 걸까? 0이 되는 거겠지. 0. 맞잖아.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4,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4니까 상쇄돼서 얘는 0이 되겠지. 따라서 3초 후에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네. 맞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초에서 3초까지 움직인 거리 구하라고 했잖아. 움직인 거리는 음수 개념이 없어. 다 양수야. 따라서 1초부터 3초까지 움직인 거리에 2개 더해서 6이야. 그냥 간단하게. 질문할게. 0초부터 3초까지 움직인 거리는 얼마니? 8이 되는 거겠지. 그치? 다시 한번 0초부터 3초까지 움직인 거리는 여기는 4, 여기는 4 해서 총 8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1초부터 3초까지 움직인 거리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2, 여기서 4니까 6이 되는 거야. 따라서 정답이 6이 돼야 됩니다. 원장님이 이거를 하면서 그냥 0초부터 3초까지 그냥 쉽게 바로바로 계산하고 넘어간 것 같아. 그치? 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정오표 정답 6입니다. 6. 정오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댓국은 이천 호법 유산리 순댓국이 맛있어요. 이거 뭐 뒷광고 하시나요? 올돌님? 관련 있는데 아니에요? 혹시 본인과? 본인이 저기 사업하는 그 뭐 순댓국밥이나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죠. 네, 올돌님 아닙니다. 장난입니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36번 문제. 자, 2차 함수네.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에 역함수가 주어져 있어. 일반적으로 2차 함수는 이딴 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안 돼. 그럼 1대1 대응도 안 되고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 2차 함수는. 맞죠? 다시 한번. 2차 함수는 상하 스캔해 보면은 2개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안 돼. 그럼 당연히 1대1 대응도 안 돼. 그러니까 당연히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 문제가 잘못됐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의역의 범위가 2보다 오른쪽만 보라고 했잖아. 그럼 얘기가 달라지지. 자, 꼭지점부터 구해볼까? 우리 꼭지점 구해주면 얘 x-2의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2가 되니까 꼭지점이 2,2잖아. 그치? 그런데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오른쪽을 싹 지워봐. 그러면은 이제 얘는 1대1 함수 돼. 그러니까 역함수 존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야. 괜찮겠죠? 오케이. 논리를 설명을 간단하게 해줬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2,2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는 거 아니야? 그지? 역함수 식으로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난리 납니다. 이거 역함수 구하면. 그게 아니라 우리 항상 역함수하고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y는 x가 껴야 되지. 직선 y는 x를 그리는 거야. 그 다음에 역함수는 그럼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입술 모양이지? 이게 역함수야. 이게 fx면
이게 F 인버스 X라고 역함수라고. 그러니까 역함수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요 하나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해버리면 된다고. 괜찮겠죠? 자, 그러면 역함수하고의 교점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역함수하고의 교점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얘하고 역함수하고 연립하는 게 아니라 얘하고 y는 x하고 연립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다. 2, 3, 마이너스 따라서 한 점은 2, 한 점은 3. 여기는 당연히 3,3이 되겠네. 됐죠? 그럼 빗금친 부분의 넓이 구하자. 그러면 인테그럴 2부터 3까지 위에서 아래 빼줘야지 넓이야. 항상 위에서 아래. 따라서 노란색 x에서 얘를 빼줄 거야. 얘를 빼줄 거야. 저 식을. 따라서 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 dx 얘가 되는 거겠지. 따라서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자, 이거 정적분은 정말 귀찮아. 진짜 짜증나 계산하기. 근데 참고 해야 돼. 그지? 우리 입시를 위해선, 대학 합격을 위해서는 참고 해야 됩니다. 3 집어넣으면 27 마이너스 9. 또 여기다 3 집어넣으면 3, 3, 9. 2분의 9, 5, 45. 또 여기다 3 집어넣으면 3, 6, 18 마이너스 18. 이렇게 한 덩어리 만들어줬고. 자, 그 다음에 2 대입할 거야. 마이너스 3분의 8.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2, 4. 2, 5, 10 플러스 10.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계산을 한번 해보면, 예, 먼저 정수부터 마이너스 27. 그 다음에 얘는, 어디서? 얘는 마이너스 2니까 더해주면 플러스 2 해줘서 마이너스 25만 남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 2분의 45랑 플러스 3분의 8이랑 계산할 거야. 그럼 6분의 3 곱해주면 3, 5, 15, 3, 4, 12, 135가 되겠죠. 플러스 얘는 6분의 2 곱해주면 2, 8에 16이 되겠죠. 따라서 6분의 151이 되겠다. 6분의 151. 플러스 6분의 151. 그런데 얘는 6분의 통분해주면 마이너스 6분의 150이잖아. 그지? 따라서 계산하면 6분의 1이야. 그지? 그래서 6분의 1, 2번. 그러면서 틀려. 왜? 우리가 본 건 이거잖아. 역함수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곱하기 2 해야지. 이래서 틀린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따라서 6분의 1 곱하기 2 해서 3분의 1이라는 4번이 정답입니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37번.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조건부 확률이야. 고민할 필요 없어. 남자가 12명, 10명, 그다음에 여자가 12명, 총 22명이 있어.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얘네들은 배우팀이 있고 스태프팀이 있대. 얘도 마찬가지로 배우팀이 있고 스태프팀이 있대. 너무나 쉽게 풀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자, 그랬을 때 배우팀에 속한 남학생은 7명. 너무나 쉽게 주어졌어. 배우팀에 속한 남학생은 7명이래. 당연히 여기 3명이겠지. 그 다음 스태프팀에 속한 여학생은 4명이래. 여기는 8명이겠지. 자, 그 다음 문장의 조건부 확률이야. 이 동아리 학생 22명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학생이 배우팀에 속한 학생일 때 불러주쳐봐. 배우팀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야. 배우팀 몇 명이네? 얘랑 얘. 총 15명이네. 그 중에서 여자 8명이냐? 여자 구하래? 뭐 구하래? 남자 구하래? 남자. 답은 15분의 7이다. 바로 풀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를 어떠한 조건부 확률 정석적인 방법대로 막 풀려고 하면 머리 아프고 원장님처럼 이 T그래프를 이용해서 하면 수능에서도 한 문제 맞출 수 있어. 그치? 적성은 당연한 거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38번 문제.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1 또는 소수의 눈. 자, 주사위 던졌을 때 소수의 눈은 뭐가 있니? 2, 3, 5, 3개 있지? 따라서 1, 2, 3, 5. 이렇게 나오면 성공이네, 성공. 그러면 성공할 확률이 어떻게 돼? 성공할 확률이 6분의 4, 즉 3분의 2야. 실패할 확률은 3분의 1이겠지, 당연히. 쓸까? 실패할 확률은 3분의 1이겠다. 그러면 기회가 몇 번이냐면 이건 사실 이항 분포야. 이항 분포 쓰는 건데 이항 분포 쓸 필요도 없어. 120번 게임 하잖아. 그럼 몇 번 성공하겠니? 당연히 3분의 1 곱해주면은 80번 성공한다는 얘기야. 몇 번 실패한다는 얘기야? 40번 실패한다는 얘기야. 괜찮겠지? 근데 80번 성공하면 2점씩 준대. 그럼 160점이겠네. 그 다음에 실패하면은 1점씩 감점할 때 40점 감점 되겠네. 그럼 160에서 40 빼서 120이 정답이다. 아주 간단하게 가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39번 문제.
자, 역시 마찬가지로 확률 분포 표 나온 거. 일단 B 바로 구할 수 있지? 우리 확률의 총합은 1이다. 따라서 B는 이거 두 개 더해주면 4분의 2, 2분의 1이니까 B는 2분의 1이다.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평균 구해볼까? 평균 구하기 위해서는 X하고 확률 곱하고 다 더해주면 돼. 마이너스 4분의 1 A, 그 다음 0, 그 다음 플러스 AB. AB인데 B가 2분의 1이랬어. 2분의 1 A. 얘가 되는데 이 평균이 문제에서 2분의 1이라고 주어졌어. 2분의 1. 이렇게. 괜찮겠죠? 자, 따라서 얘는 양변에 뭐 4 곱해줄까? 4 곱해줘봐.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2A는 2. 따라서 A는 2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X의 표준 편차 구하래. 그럼 일단 분산 구해야 되겠지? 분산 구하는 공식이 뭐야? 분산 구하는 공식 뭐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됩니다. 제곱의 평균 구해보자. 그럼 여기를 제곱한 다음에 곱해주면 돼. 마이너스 A 제곱해주면 A 제곱이네. A 제곱이니까 4 곱하기 4분의 1에서 1. 0은 어차피 생략돼.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얘 제곱해주면 4. 4 곱하기 B. 얘 해주면 4 곱하기 2분의 1 해줘서 2. 즉 3이 제곱의 평균이야. 2 x제곱 굳이 쓰자면 2 x제곱이 3이야. 즉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은 얼마야? 평균이 아까 2분의 1이라고 했잖아. 4분의 1이 되겠지. 따라서 4분의 12, 4분의 11이 바로 분산이 되는 거야. 여기다 루트만 취해주면 표준 편차가 되겠죠. 따라서 2분의 루트 11이라는 2번이 정답입니다. 괜찮겠죠? 자, 다음 문제 40번. 나와야지, 문제, 그치?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1200회 반복한다. 이항 분포하고 정규 분포하고 표준 정규 분포하고 세 개야, 얘들아, 분포는. 다시 한번. 이항 분포를 통해서 정규 분포를 만들고 정규 분포를 통해서 표준 정규 분포를 만들고 표를 본 다음에 풀어주는 이 기본 컨셉이 수능에서도 요구하는 거고 적성고사에서도 요구하는 마지막 통계 파트입니다. 다시 한번. 이항 분포,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 이항 분포는 B로 표현이 돼. N, P였지. 근데 몇 번 기회 준대? 1200번 기회를 준대. 그치? 그런데 여기에서 1200회 할 때 두 눈의 곱이 짝수가 나오면 성공인 거야. 자, 주사위 서로 다른 두 개를 던졌어. 그럼 총 36가지 경우가 있는데 짝수가 나오는데 두 개를 곱했을 때 너무 많아. 그러면 차라리 안 되는 거, 즉 홀수가 나오는 거 찾아볼까? 우리 홀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홀수 곱하기 홀수밖에 없지? 따라서 3 곱하기 3에서 9가지 경우야. 36분의 9, 즉 4분의 1이 답이 아닌 거네. 홀수가 나오네. 따라서 짝수가 나오는 확률은 4분의 3이다. 성공할 확률 4분의 3. 이거 구하는 건 경우에서 쉬운 거였죠. 주사위 두 개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오는 거는 두 개 던져서 곱해서 홀수끼리 나오는 거. 그거를 구한 다음에 1에서 빼주면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이 이항 분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정규 분포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이 플로우가 수능 플로우예요. 이게 통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포맷이야. 자, 정규 분포는 어떻게 구해주면 돼? 여기는 평균, 분산 자리잖아. 평균은 어떻게 구해? 두 개 곱하는 거였잖아. 곱해줘봐. 900이 되네. 900번. 즉, 평균적으로 900번 성공한다고. 1200번 지도하면.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구해? NPQ였지? 실패하는 게 4분의 1 곱해줘봐. 그러면은 여기 900에다 4분의 1 곱해주면 225가 되겠지. 225, 멋들어지게 15의 제곱으로 씁시다. 표준 편차가 15라는 걸 밝혀내기 위해서. 이제 우리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 표준 정규 분포 Z로 돌려줄 수 있어야 된다고. 표준 정규 분포는 보나마나 0하고 1을 가질 거야. 평균은 0, 표준 편차는 1. 이렇게 표준화를 시켜야 돼. 이 과정에서 표준화 시키는 게 가장 기본적인 포맷이다. 어마어마한 강의였어요. 지금 이거 되게 기본적인 강의지만 이 플로우를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항상. 자, 그러면 일단 우리 구하라는 게 정규 분포 단계에서 X 요거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우리 이 표준화를 통해서 얘를 표준 정규 분포로 돌려줄 수 있어야 돼. 하연이 오랜만이야. 하연아 안녕. 하연이 보고 싶다. 한번 보자 빨리. 자, 그랬을 때 얘는 P 표준화 시켜주자. 김하연 한번 봅시다. 자, 표준화 시켜주자. 그러면 어떻게 주면 돼? 공식 뭐야? 표준 편차분의 X 마이너스 평균. 그래서 표준 편차가 뭐니? 우리 표준 편차가 뭐였어? 15였지? 따라서 15분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930에서 평균 900 빼주면 된다고. 그치? 이렇게 표준화를 통해서 표준 정규 분포로 돌려주면 돼. 자, 그래서 P 우리가 구하라는 거는 Z 얘는 30이니까 2보다 작거나 같은 거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표준 정규 분포는 이렇게 이딴 식으로 생겼잖아. 그리고 2는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센터가 0이니까. 따라서 2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요 구간 전체 넓이 구하라 라는 게 문제야. 그럼 여기가
0이니까 우리 항상 표준 정규분포는 0부터 오른쪽 얼마까지 나온다고 했지? 그 다음 나머지 0부터 절반은 0.5지 뭘. 그치? 전체가 0이고 절반은 0.5야. 근데 여기 구간이 그럼 얼마나 되냐? 여기가 표를 보니까 0부터 2까지가 0.4772라고 주어져 있어. 따라서 여기 0.5니까 0.5 더해줘서 정답은 0.9772다. 이렇게 처리해 줄 수가 있겠죠. 괜찮죠? 자, 기본적인 포맷은 항상 기억을 해두셔야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거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딱 이제 1시간이 됐네요. 그죠? 이제 뭐 기계가 된 것 같아, 거의. 뭐 의도한 건 아닌데, 20문제가 됐든 30문제가 됐든 거의 이제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사이 이게 기계적으로 딱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단 내일 한글날이에요. 빨간 날이라서 좀 쉬어야 되고요. 좀 여러분도 쉬셔야 되는데 너무 쉬지만 말고 살짝 한두 시간 더 자. 괜찮아. 한두 시간 더 자고, 그리고 또 내일 최대한 컨디션을 맞추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서경대 시험에 맞춰가지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에 딱 완벽하게 내 생체 리듬을 맞춰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도 요즘에 생체 리듬을 좀 이 11시 이 스트리밍 시간에 좀 맞춰놓는 경향이 있어요. 저 강의 그 생체 리듬을. 왜냐면 11시에 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요일날 시험이 있잖아. 그럼 그 해당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금요일, 토요일을 깨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시간에 모의고사 하나씩 풀어보는 게 가장, 풀어봤던 것도 괜찮아. 다른 학교 것도 괜찮아. 그지? 그래서 한번 그렇게 연습을 2번 딱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고, 행운이 깃들 겁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진행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오랜만에 또 우리 김하연 학생 들어왔으니까 또 인사 좀 특별하게 해야 되겠네요. 이거 원래 별풍선 받으면 했었던 리액션 개발한 건데. 오케이. 자, 완강? 오케이. 잘했습니다. 장하연 학생. 자, 서경대 적성 모두 다 화이팅입니다. 자, 이거 오늘 오랜만에 어깨로 갈게요. 요즘에 좀 왜소해져가지고 출산할 때가 돼가지고 왜소해졌어. 자, 원장님은 너희를 응원한다. 안녕.